지옥 탈출 프로젝트 헬조선 독립군 시작합니다. 자, 조미료 5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경환입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군의 핵전쟁 작전 계획 이라는 제목이네요. 네, 한반도에서 작전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미군의 일반적인 핵전쟁 작전 계획이고요. 한반도에서 핵전쟁 작전 계획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지금 세워놓은 작전 계획. 그렇죠. 먼저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군대에서 사용하는 계획에는 개념 계획과 작전 계획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개념 계획은 이제 약칭으로 콘플랜이라고 하고 작전 계획은 오플랜이라고 하는데 개념 계획과 작전 계획 가장 큰 차이는 실제 이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 부대를 편성하고 훈련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념 계획을 만들고 이걸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 부대를 편성하고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작전 계획이 되는 거죠. 일단 뭐 서류상 계획이냐 실제 이제 현장에 투입되는 계획이냐 이런 차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군이 사용하는 작전 계획 번호들이 있는데 이 사령부에 따라서 번호대가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5000번대 태평양 사령부에서 작성하는 5027이 가장 유명하죠. 네. 네. 50이 이제 태평양을 얘기하는 거고 2가 한반도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502로 시작하는 건 다 한반도와 관련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8000번대는 전략사령부인데 이 전략사령부는 미국의 전략 무기들을 운용하는 사령부입니다. 그러니까 네. 핵전쟁 시나리오는 대부분 8000번대에 들어 있습니다. 개념기에서 콘이 뭔 뜻일까요? 뭐의 약자인가요? 컨셉. 컨셉. 네. 간단한 단어구나. 작전 계획의 O는 뭘까요? 오퍼레이션. 아, 네. 네. 훌륭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유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이유를 대비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입니다. 국정원이 합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국민들을 사찰할 수 있는 테러 방지법 시대에 맞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 전략사령부. 네, 전략사령부가 핵 시나리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미 전략사령부가 가장 먼저 운용하던 건 SIOP라고 해서 단일 통합 작전 계획입니다. 네, 이름에 보면은 핵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네. 이 기본적으로 핵전쟁 계획이고요. 1960년에 작성이 됐고 냉전 당시에 소련을 어떻게 핵 무기로 박살낼 것이냐 이게 이제 기본 계획입니다. 일단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전략 무기 그러니까 뭐 단번에 그냥 대량으로 그렇죠. 전세를 확 뒤집을 수 있는 네. 그런 무기를 운영하는 전쟁 계획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핵무기를 다른 재래식 무기와 별도로 구분해서 작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이때부터 핵전쟁 전문 작전 계획이 나온 겁니다. 그 몇 년 전에 북에서도 그죠? 전략 로켓군 하다가 전략군으로 편제를 바뀌었죠. 다시 했죠. 네. 그래서 그거를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포함한 이런 무기들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네, 그런 그렇죠. 개념의 전략사령부, 전략계획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최초의 이제 핵전쟁 시나리오인데 이 계획이 나중에는 8000번대의 작전 계획, 개념 계획으로 다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 발동되는 건 소련의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이 시나리오가 이제 가동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지나간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국의 기본 핵 전쟁 시나리오의 토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하나는 적이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핵 공격을 해서 적의 핵 공격 능력을 감소시킨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고요. 그래도 또 남아있는 핵무기가 있어서 보복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또 우리도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남은 핵미사일을 전량을 발사해서 완전히 보복을 한다. 그래서 2차 응징을 통해서 완전히 다 박살내는 게 뭐 기본 내용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 계획이군요. 그렇죠.
근데 쉽게 말해서 내용을 보면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소련하고 핵전쟁할 때 소련 인구의 25%를 사살하고 뭐 군사 지역의 뭐 몇 %를 박살내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세부적 계획으로. 네.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미국이 가진 핵무기를 다 쏟아부어도 소련 인구의 25% 정도밖에 못 60년 되는 그랬다 그러는 거네요. 예, 뭐 그런 네. 거겠죠. 네. 네. 그리고 이 계획은 이제 매년 갱신하면서 내용을 좀 보강을 해왔는데요. 일단 보면 목표 지점 NTB라고 해서 목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5년에 16,000개였어요. 그러니까 16,000개의 목표 지점들을 설정해 놓고 여기에 핵무기를 하나씩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지역. 그렇죠. 그 다음에 1992년이 되면서 12,500개로 줄어들었고 2001년에는 2,500개로 이렇게 쭉 줄어든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기 핵무기의 위력이 더 커졌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목표 대상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요. 1992년에 확 그 줄어들기 시작한 건 저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소련이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해체되면서 목표 지점도 줄어들었고 실제 영토가 줄었구나 또. 네. 핵전쟁 가능성도 낮아졌고 뭐 이런 이제 차이가 있고요. 2001년에 이제 2,500개로 줄어들었는데 저건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소련과 미국이 핵 그 전략 무기 감축 협정을 해서 네. 전략 전략 무기를 이제 줄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줄어든 측면도 있고요. 처음에는 소련만 이 목표 지점에 포함이 됐다가 1997년에 중국이 추가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마 추가됐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1999년에는 북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가 저 목표 지점에 추가가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저렇게 보면은 원래 이제 소련만 상대하던 미국이 이게 상대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렇죠. 네. 점점 늘리고 있는 거고 중국이 추가된 건 중국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핵전쟁 시나리오에 포함시키는 건 당연한 거고 네. 나머지 유럽 나라들은 뭐 동맹국이니까 당연히 포함 안 시키는데 99년에 이제 북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가 추가됐는데 이 나라들은 북한은 지금이야 핵무기가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핵무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나머지 나라들은 지금도 핵무기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핵무기가 없는 나라들하고도 핵전쟁을 하겠다라는 걸 정식 작전 계획에 집어넣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라크랑 리비아가 뭐 그렇게 됐지만 반미 국가라서 이제 그렇게 설정했나 보네. 네. 네. 쉽게 말해서 이제 미국이 말하는 나쁜 나라들이죠. 네. 악의 축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8,000번대 계획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씩 살펴볼 건데 먼저 개념 계획부터 살펴보면 개념 계획 802라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내용이 공개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거보다 더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실제 작전 계획이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하고 존재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고요. 802부터 살펴보면 2003년에 작성이 됐고 북한, 이란의 임박한 위협에 대처해 벙커버스트에 탑재된 전술 핵무기와 컴퓨터 바이러스, 전파 방해를 이용해 선제 공격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건 2004년에 그러니까 1년 만에 폐기가 됐어요. 매우 단기간 생명력을 어쨌든 뭐 가졌던. 부대 편성을 하고 훈련을 한 건 아니지만 이런 구상을 해봤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거는 그 동안에는 핵전쟁 계획이라고 하면 핵무기를 어떻게 쓸 것이냐만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서서히 미국이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그리고 기타 무기들을 어떻게 혼합해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네. 여기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킹 공격 이런 것까지 얘기되겠네. 네. 네. 그다음 작전계획 8044가 있는데 2003년에 작성이 됐고요. 대북 핵전쟁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작전계획 801008은 2008년에 작성이 됐는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테러 집단 이렇게 6개의 대상을 지목을 하고 여기에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이용한 선제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요거는 작전 계획이라서 실제 군사 훈련까지 들어가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것 이게 좀 주목해 볼 만하고 이 6개 집단을 꼽았다라는 거 이게 주목을 해볼 만하죠. 네. 근데 이런 이제 핵전쟁 계획이 실제 어디서 그러면 훈련을 했겠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작전 계획은 아닌데 핵태세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NPR. 뭐 많이 얘기됐던 보고서죠. 네, 이게 1990년대 중반에 처음 나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2002년 판에 북한이 명시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보면 우발 사태에 대한 선제 핵 사용 계획
이렇게 이제 요약이 돼 있는데 우발 사태라는 게 임박한 사태, 잠재적 사태, 예기치 못한 사태 이렇게 세 가지 사태를 시나리오를 가상해 놓고 각각에 해당하는 나라들을 지목을 했는데 북한은 이 세 가지에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제 핵 사용 대상 중에서 이제 최고다. 가장 가능성이 높다. 가장 먼저 대상이 될 나라로 찍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발 사태에 이제 하나라도 해당되는 나라들이 북한 포함해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중국, 러시아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북이 핵을 보유한 게 2006년이잖아요. 핵실험을 한 게 2006년인데. 그렇죠. 처음 핵실험했죠. 2002년에 벌써 임박한 사태가 일어날 대상으로 네. 봤다는 것, 그리고 잠재적 대상, 예기치 못한 대상으로 북을 지목했다는 것 자체가 참 이례적이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에 개정판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북한 이란을 핵 선제 공격 대상국으로 지목했다라고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배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선제 핵 공격 대상국에서 배제를 시켰는데 북한과 이란만 남겨놨다는 거죠. 그 전에 그 보고서에서 네, 뭐 리비아,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은 이제 네. 다 배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2010년에도 여전히 북한은 핵 선제 공격 대상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태평양 사령부로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이 핵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그럼 이걸 어디서 훈련하는가 네. 물어봤었는데 미국이 실제로 핵 전쟁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바로 한반도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8,000번대 핵 전쟁 계획들이 실제 훈련되는 곳은 한반도고요. 한반도에 있는 이제 작전 계획은 502로 시작하는 것들, 5027, 5028, 5029, 5026, 5030, 5015 이런 거 약간 좀 이제 변칙적인데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에는 보면 핵 전쟁 내용은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전쟁 시나리오들만 있지 실제 핵 전쟁 내용은 없는데 8,000번대 핵 전쟁 계획이 저기와 결합이 되면서 실제 핵 전쟁 연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작전계획 5027은 1974년도에 처음 출연을 했고 이제 2, 3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고 있는 건데 전면전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북한의 남침을 상정을 하고 어떻게 반격을 해서 북한을 점령할 것이냐. 이거 해년마다 이제 점령 지역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뭐 청천강 지역까지만 점령하자. 네. 그다음에 압록강 지역까지 점령하자. 나중에는 북한이 꼭 쳐들어오지 않아도 선제 공격으로 점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이제 계속 바뀌죠. 그다음에 5028 같은 경우는 1996년에 만들어졌는데 우발 계획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5029는 1999년에 만들어졌는데 급변 사태를 상정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6가지 종류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군을 투입한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죠. 뭐 6가지라는 건 뭐 천재지변, 뭐 폭동,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 북지도부 유고시 뭐 이런 네, 거까지 그런 포함하는 것들이 거죠. 있죠. 네. 그다음에 5026은 선제 공격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한의 이제 핵 시설들을 먼저 타격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5030은 교란 작전인데 좀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계속해서 비정기적인 갑자기 예정에 없는 훈련들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비행기도 출격하고 막 그러겠죠. 소진시킨다. 네, 기름을 다 떨어지게 만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엄청나죠. 그다음에 5015는 2015년 작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숫자도 5015가 붙었고요. 앞에 나와 있던 작전 계획들을 통합한 작전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특이 동향이 발견될 경우 바로 선제 핵 타격을 통해서 북한을 제압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이 실제 매년 한미합동 군사훈련에서 다 적용이 돼가지고 실제 실전 연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작전계획 9518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9000번 때는 수송사령부거든요. 그래서 아무 관계가 없는 지금 거고 이 작전계획 번호는 특이하게 미군 작전계획이 아니라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으로 이렇게 공지는 돼 있고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나오지 않았는데 핵 공격과 화학 공격, 그러니까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가지고 북한을 공격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화학 공격까지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학전까지 지금
전쟁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얘기네. 네. 요거는 하여튼 이제 주한미군 그 본토에 있는 미군이 결합되는 것보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하고 한국군하고 같이 훈련하는 그런 작전 계획이다 이렇게 일단 뭐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주권 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 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 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의 이제 작전 계획을 보면 종합해 보면은 첫째, 미국이 이제 핵 무기를 이용해서 핵 전쟁 작전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꽤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상당히 오래 전부터 북한이 핵 무기를 갖기 전부터 이미 북한을 핵 전쟁의 대상국, 핵 선제 공격의 대상국으로 지목을 해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실제 한반도에서 핵전쟁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데서는 사실 핵전쟁 연습을 할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런 뉴스를 본 적은 없는 것 같네. 그죠? 유럽이든 그 아메리카든 뭐 어디든 그렇죠. 어느 지역에서 핵전쟁 훈련을 하고 있다, 매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없잖아요. 네, 다 재래식 전쟁 훈련만 하는 거죠. 근데 한반도에서 그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훈련하는 게 이제 가장 편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다 대주니까. 예. 네. 뭐 누가 뭐 시비 걸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작전 계획들 5,000번대 5027, 5016 뭐 이런 것들에는 구체적으로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돼 있지 않지만 이게 8,000번대 핵전쟁 계획과 결합이 되면서 실제는 훈련이 되고 있다. 뭐 당장 올해 작년 뭐 이렇게 보더라도 그죠? 구체적으로 핵 폭격기가 뭐 날라 들어오고 핵 투하 연습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핵전쟁 훈련을 실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미국이 어떤 핵무기들을 가지고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